정미연은 자기 장례식에서 남편이 웃는 소리를 들었다. 관 속에 누워있는 그녀는 눈도 뜨지 못했고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지만 귀만은 또렷했다. 68년을 살아온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순간이었다. 조문객들이 돌아간 뒤 빈 장례식장에 남편 창수와 며느리 수진의 목소리만 남았다. 어머니 진짜 오래 사셨네요. 수진의 말투에는 슬픔이 없었다. 오히려 후련함이 묻어났다. 이제 좀 해방이지 뭐. 창수가 낮게 웃었다. 그 웃음소리는 관 속까지 선명하게 들렸다. 미연은 관 속에서 온몸이 얼어붙었다. 40년을 함께 산 남자가 자신의 죽음을 해방이라 표현했다. 그녀는 속으로 절규했다. 이게 꿈이길 바랐다. 하지만 냉기가 스며드는 관 안의 감촉은 너무나 생생했다. 나무 냄새, 차가운 공기, 그리고 답답한 공간. 모든 게 현실이었다. 재산 정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수진이 물었다.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다. 장현이는 해외에 있으니까 모를 거야. 우리끼리 알아서 하면 돼. 창수의 말투는 침착했다. 마치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것처럼. 미연의 심장이 뛰었다. 아니, 뛰는 것 같았다. 그녀는 숨을 쉬고 있었다. 분명 살아있었다. 그런데 왜 이들은 그녀를 죽은 사람 취급하는 걸까? 그 순간 며칠 전 일이 떠올랐다. 창수가 건넨 차 한 잔. 그걸 마시고 정신을 잃었던 기억. 어지럽고 흐릿했던 시야. 병원에서 누군가 말했다. 심정지라고. 하지만 미연은 모든 걸 들었다. 그녀는 죽지 않았다. 단지 움직일 수 없을 뿐이었다. 아버님, 우리 조심해야 해요. 누가 의심하면 곤란해요. 수진의 목소리가 더 가까워졌다. 뭘 조심해. 이미 다 끝난 일이야. 의사도 심정지라고 했잖아. 미연은 깨달았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계획이었다. 그리고 그 계획의 중심에 남편이 있었다. 관 속 어둠보다 더 깊은 절망이 그녀를 감쌌다. 하지만 동시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다. 속으로 생각했다. 만약 내가 살아남는다면 이들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리라. 이 고통을 그대로 돌려주리라. 미연이 관 속에 갇히게 된 건 사흘 전의 일이었다.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다. 창수는 늘 그랬듯 신문을 보며 커피를 마셨고 미연은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었다. 결혼 40년 일상은 지루할 만큼 반복됐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말을 주고받았다. 그런데 그날 창수가 말했다. 오늘 병원 검진 가는 날이지. 내가 데려다 줄게. 평소 같으면 택시를 타라고 했을 남편이었다. 미연은 조금 이상했지만 고맙다고 답했다. 속으로는 생각했다. 나이 들어 다정해진 건가? 아니면 무슨 일이 있나?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다. 차에 타기 전 창수가 보온병을 하나 건네렸다. 따뜻한 차야. 마시고 가. 날씨가 쌀쌀하잖아. 미연은 의심 없이 마셨다.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이었다. 한 모금, 두 모금. 보온병을 거의 다 비웠다. 그런데 10분쯤 지나자 온몸이 나른해졌다.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손끝이 저렸다.
창수를 보려 했지만 시야가 흐려졌다. 그의 얼굴이 점점 멀어졌다. 마지막 순간 미연은 그의 눈빛을 봤다. 거기엔 놀람도 당황함도 없었다.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 계획된 듯 침착한 태도. 병원에 도착했을 때 미연은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의료진이 급히 응급처치를 했지만 그녀는 반응이 없었다. 심전도는 불규칙했고 맥박도 미약했다. 간호사들이 급하게 움직였다. 의사가 말했다. 심정지입니다. 가족분 사인 부탁드립니다. 창수는 주저없이 서명했다.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손도 떨리지 않았다. 간호사가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미연의 몸은 영안실로 옮겨졌고 장례 준비는 놀라울 만큼 빠르게 진행됐다. 보통은 하루 이틀 여유를 두는데 창수는 즉시 장례를 시작했다. 그런데 관 속에 누운 미연은 모든 걸 듣고 있었다. 며느리 수진이 창수에게 속삭이는 소리까지. 그들은 영안실 밖 복도에서 나눴던 대화를 이어갔다. 이제 재산은 우리 거예요, 아버님. 드디어 끝났어요. 미연은 비명을 지르고 싶었다. 하지만 입술조차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갇혔다. 살아있지만 죽은 것처럼 취급당하는 지옥 속에 이보다 더한 고통이 있을까? 관 속 시간은 끝없이 느렸다. 미연은 어둠 속에서 숨을 죽이며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조문객이 오면 수지는 눈물을 흘렸고 창수는 고개를 숙였다. 완벽한 연기였다. 하지만 사람들이 떠나면 그들의 본 모습이 드러났다.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이었다. 장현이한테 연락은 했어? 응. 수진이 물었다. 걱정하는 척이었지만 진심은 아니었다. 했지. 근데 당장은 못 온대. 프로젝트 중이라나 뭐라나. 한 달은 걸릴 거래. 다행이네요. 그럼 우리 둘이 알아서 하면 되겠네요. 통장이랑 부동산 정리도요. 미연은 아들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다. 장현이는 독일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는 착하고 성실한 아들이었다. 어릴 때부터 엄마 말을 잘 들었고 효자였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엄마가 살아있다는 것도, 아버지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도. 아버님, 그나저나 그 여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수진이 목소리를 낮췄다. 주변을 살핀 뒤였다. 윤정의 말이야. 걔는 신경 쓰지 마. 알아서 조용히 있을 거야. 내가 단단히 일러뒀어. 미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윤정혜. 그녀의 절친이자 30년 지기 친구. 그 이름이 왜 여기서 나오는 걸까? 미연과 정혜는 함께 웃고 울었다. 남편 뒷담화도 하고 아이 고민도 나눴다.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유일한 친구였다. 창수의 다음 말이 더 충격적이었다. 정혜가 없었으면 이 일도 못했지. 그 여자 덕분에 완벽하게 끝난 거야. 미연은 속으로 울부짖었다. 정혜가 관련되어 있다니. 평생 비밀을 나누고 슬픔을 함께 나눴던 친구가 자신의 죽음에 공모했다는 사실. 배신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남편의 배신보다 더 아팠다. 그래도 우리 사이는 들키면 안 되죠. 그건 비밀로 가져가야 해요.
수진의 말에 창수가 낮게 웃었다. 당연하지. 그건 무덤까지 가져가야지. 누가 알겠어. 미연은 깨달았다. 창수와 수진. 그들 사이에 뭔가 있었다. 며느리와 시아버지. 상상조차 하기 싫은 관계. 하지만 그들의 대화는 그것을 암시했다. 미연은 역겨움과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 모든 게 현실이란 말인가? 장례식 이틀째 되던 날 장례식장 문이 급하게 열렸다. 거친 숨소리와 함께 누군가 뛰어들어왔다. 발소리가 요란했다. 미연은 그 발소리를 알아챘다. 아들 장현이었다. 그의 발걸음은 다급했고 숨소리는 거칠었다. 엄마, 엄마 어디 있어요? 장현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창수가 당황하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장현아, 내가 왜? 프로젝트는 한 달은 걸린다며? 그딴 거 집어치우고요. 엄마 관 어디 있어요? 당장 열어봐야 해요. 수진이 가로막으려 했지만 장현은 그녀를 밀쳤다. 그는 관으로 달려가 뚜껑에 손을 올렸다. 미연은 그 온기를 느꼈다. 아들의 손은 따뜻했고 떨리고 있었다. 간절함이 느껴졌다. 엄마, 저예요. 장현이에요. 엄마 살아계시죠? 관 속에서 미연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눈물을 흘리고 싶었지만 그럴 수조차 없었다. 장현이 관 뚜껑을 열었다.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빛이 들어왔다. 그리고 기적처럼 미연의 눈꺼풀이 떨렸다. 아주 조금, 정말 조금씩. 하지만 분명히 움직였다. 엄마, 엄마 살아있어요. 여기 사람 없어요. 장현이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울음 섞였다. 주변이 술렁였다. 의료진이 급히 달려왔다. 맥박을 재고 호흡을 확인했다. 의사가 놀라며 말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맥박이 뛰고 있습니다. 호흡도 있어요. 즉시 병원으로. 창수와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당황했다. 계획이 어긋나고 있었다. 미연은 구급차에 실렸고 장현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은 차갑지만 살아있었다. 엄마, 괜찮을 거예요. 제가 있어요. 제가 지킬게요. 병원에 도착한 뒤 미연은 집중 치료를 받았다. 의사들은 극적인 회복이라며 고개를 가웃거렸다. 심정지 상태에서 이틀이나 버티다 깨어난 경우는 드물었다. 거의 기적에 가까웠다. 하지만 미연은 알았다. 이건 기적이 아니었다. 살아야 한다는 의지가 그녀를 붙들었다. 복수를 위해서라도. 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이틀 뒤 미연은 눈을 떴다. 흐릿한 시야에 장현의 얼굴이 보였다. 그는 울고 있었다. 눈가가 빨갛게 충혈돼 있었다. 엄마. 미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장현아. 너희 아버지가 나를. 장현의 눈빛이 변했다. 그는 알아챘다. 무언가 끔찍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미연이 완전히 회복하기까지는 일주일이 걸렸다. 그동안 장현은 조용히 움직였다. 그는 장례식장 CCTV를 확보했고
관 근처에 설치된 마이크 녹음도 입수했다. 장례식장 측은 법적 문제를 우려해 협조적이었다. 장현은 그 모든 자료를 하나로 엮었다. 밤을 새워가며 편집했다. 병실에서 미연은 아들에게 모든 걸 털어놨다. 창수가 건넨 차, 병원에서의 이상한 절차, 관 속에서 들은 대화들, 그리고 윤정혜의 이름까지. 하나하나 말할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다. 장현은 듣는 내내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였다. 엄마, 이건 살인미수예요.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법적으로 처벌해야 해요. 하지만 증거가 내가 들은 것만으론 부족하지 않을까? 있어요, 엄마. 제가 다 모았어요. 확실한 증거들이요. 장현은 노트북을 열었다. 화면에는 편집된 영상이 재생됐다. 장례식장에서 웃고 있는 창수와 수진. 관 앞에서 속삭이는 두 사람. 그리고 녹음된 대화. 음질도 선명했다. 이제 재산은 우리 거예요. 해방이지 뭐. 장현이는 모를 거야. 미연은 화면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자신의 장례식 풍경이 이토록 잔인하게 느껴질 줄 몰랐다. 속으로 생각했다. 정말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저런 인간이었나. 40년이 무색했다. 함께 웃고 아이를 키우고 늙어간 세월이 모두 거지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장현이 또 다른 파일을 열었다. 창수와 윤정혜가 함께 있는 사진들이었다. 카페에서, 호텔 로비에서, 차 안에서. 날짜도 찍혀 있었다. 증거는 충분했다. 창수는 오래전부터 정혜와 불륜 관계였고 미연을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웠던 것이다. 엄마, 우리 이제 그들 앞에 서야 해요. 정면으로 맞서야 합니다. 도망가게 두면 안 돼요. 미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두려움보다 분노가 컸다. 그녀는 더 이상 속으로만 울부짖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이제는 싸울 차례였다. 장현은 창수와 수진을 집으로 불렀다. 그들은 미연이 퇴원했다는 소식에 불안해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약속 날짜가 잡혔다. 진실이 드러날 날이. 모든 게 끝나는 날이. 거실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다. 소파에 앉은 창수와 수진은 불안한 표정이었다. 손을 꼭 쥐고 있었다. 맞은편에 미연과 장현이 마주 앉았다. 미연의 얼굴에는 더 이상 온화함이 없었다. 차갑고 단단한 표정이었다. 뭐 때문에 부른 거야? 엄마 몸 안 좋은데 이렇게까지. 창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걱정하는 척이었다. 보여드릴 게 있어서요. 장현이 리모컨을 들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다. TV 화면이 켜졌다. 장례식장 풍경이 나왔다. 창수와 수진의 얼굴이 클로즈업 됐다. 그들이 웃고 있는 장면. 대화 소리가 선명하게 흘러나왔다. 스피커에서 울려 퍼지는 그들의 목소리. 어머니 진짜 오래 사셨네요. 이제 좀 해방이지 뭐.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창수는 TV를 노려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영상은 계속됐다. 재산 이야기, 불륜 암시, 윤정혜의 이름까지. 모든 게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숨길 수 없었다. 이게 뭐야?
조작이잖아. 누가 이런 걸 만든 거야? 창수가 소리쳤다. 얼굴이 붉어졌다. 조작이요? 장현이 냉소했다. 아버지 목소리, 며느리 목소리 다 똑같은데요. 장례식장 CCTV예요. 우리가 언제 그런 말을. 그건 아직 끝이 아니에요. 장현이 다음 파일을 재생했다. 표정은 더 차가워졌다. 창수와 윤정혜의 사진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호텔, 카페, 차 안. 둘은 분명 연인처럼 보였다. 손을 잡고 어깨를 기대고. 수지는 그 장면을 보고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녀는 창수를 쳐다봤다. 배신감이 섞인 눈빛이었다. 아버님, 이게 뭐예요? 정혜 이모랑. 저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셨잖아요. 창수는 말문이 막혔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다. 증거는 명확했다. 미연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다. 당신이 내 손 잡고 죽어서 다행이다라고 한 말 다 들었어. 관 속에서. 내가 살아있는데도. 창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뒤로 물러나며 고개를 저었다. 손이 떨렸다. 아니야,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 이제 경찰에 넘길 거예요. 살인미수로. 장현이 단호하게 말했다. 수진이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울먹이며 애원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어머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미연은 고개를 돌렸다. 용서는 없었다. 배신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이니까. 경찰 조사가 시작됐다. 창수는 처음엔 모든 걸 부인했지만 증거 앞에서 점차 무너졌다. CCTV, 녹음 파일, 사진들. 반박할 수 없었다. 수지는 진술서를 쓰며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미연의 마음을 움직이기엔 이미 늦었다.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또 하나의 진실이 드러났다. 더 충격적인 진실이. 형사가 미연에게 물었다. 그는 수첩을 넘기며 신중하게 말했다. 사고 당일 차를 마시기 전에 다른 음료를 드신 적 있으신가요? 음료요? 아, 맞아요. 정혜가 보온병에 담아준 차가 있었어요. 그날 아침 집에 들렀더라고요. 그 보온병 혹시 남아있나요?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장현이 집에서 보온병을 찾아냈다. 다행히 버리지 않았다. 형사는 그것을 압수해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수면제와 근이완제 성분이 검출됐다. 창수가 건넨 차가 아니라 윤정혜가 준 차에 이미 약물이 들어있었던 것이다. 정혜가 날 죽이려 한 거였어. 미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표정이 무거웠다. 윤정혜 씨를 소환했습니다. 그녀는 남편분과 공모해 범행을 계획했다고 자백했습니다. 미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30년 지기 친구. 함께 웃고 울던 사람. 아이들 이야기를 나누고 인생의 고민을 털어놓던 사람. 그녀가 독을 탔다니. 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도대체 누구를 믿고 산 걸까? 내 인생이 이렇게 허무할 수 있나?
조사 결과 윤정애는 창수와 10년 넘게 불륜 관계였다. 그녀는 미연의 재산을 노렸고 창수와 함께 완벽한 범죄를 계획했다. 수지는 나중에 끌어들여진 공범이었다. 창수는 며느리마저 이용해 혐의를 분산시키려 했다. 치밀했다. 다 잡혔어요, 엄마. 장현이 어깨를 감싸 안았다.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다. 미연은 눈물을 흘렸다. 슬픔인지 안도인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살아남았지만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졌다. 남편도 친구도 며느리도 모두가 그녀를 배신했다. 하지만 한 사람만은 달랐다. 장현. 그는 끝까지 엄마를 지켰다. 그것만이 유일한 위로였다. 1년이 흘렀다. 창수는 살인 미수와 사기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윤정애도 같은 죄목으로 징역 12년. 수지는 방조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았다. 미연은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작은 집으로 이사했다. 큰 집은 더 이상 필요 없었다. 장현은 독일 회사를 그만두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엄마 곁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어느 가을날 미연과 장현은 한강공원을 걷고 있었다. 노을이 강물을 붉게 물들였다. 바람은 선선했고 공기는 맑았다. 미연은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렇게 평화로운 날이 다시 올 줄 몰랐다. 엄마, 그때 장례식장에서 사실 웃었어요. 미연이 놀라 아들을 봤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다. 뭐라고? 엄마 관 열고 눈 떴을 때요. 너무 기뻐서 웃음이 나왔어요.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봤지만 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장현이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에는 당시 촬영한 영상이 있었다. 미연이 눈을 뜨는 순간 장현의 얼굴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진심 어린 안도의 미소였다. 눈물과 웃음이 동시에 섞여 있었다. 엄마가 살아 돌아와서 정말 너무 좋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기쁜 순간이었어요. 미연은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감사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따뜻했다. 고맙다, 장현아. 내가 없었으면 난 정말 죽었을 거야. 관 속에서 그대로 묻혔을 거야. 아니에요, 엄마. 엄마가 살아야 한다고 버텨준 거예요. 엄마의 힘이었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노을을 바라봤다. 미연은 속으로 생각했다. 인생은 참 잔인하다.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죽을 뻔했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다.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증명되는 것이라고. 장현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그는 진짜 가족이었다. 엄마, 앞으로는 제가 지킬게요. 누구도 엄마를 다치게 못해요. 알아. 너 하나만 있으면 충분해. 정말이야. 미연은 다시 미소 지었다. 68년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지만 그 덕분에 가장 소중한 것을 발견했다. 아들의 사랑. 그것만으로도 그녀는 다시 살아갈 이유가 충분했다. 노을은 천천히 지고 어둠이 찾아왔다. 하지만 미연의 마음은 더 이상 어둡지 않았다. 밝았다. 따뜻했다.
그녀는 다시 살아갈 수 있었다.